네, 안녕하십니까. 강왕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듀얼 모멘텀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FAA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거를 보고, 이거 꽤 괜찮고 쌈박하네. 나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도대체 강왕국 쟤 뭐만 하는겨?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FAA 전략에 맞는 그 ETF들을 추출하고 고르는지, 네,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져도 한번 직접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FA의 메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예,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가격만 봤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 이런 놈들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포함된 자산들의 수익이 다 구리면은 그냥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한다. 이게 듀얼 모멘텀이었는데, FAA 전략의 메인 내용은 왜 가격 모멘텀만 보는가? 가격뿐만 아니라 뭐 변동성도 보고 상관성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가격, 변동성, 상관성 이 세 개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순위가 우수한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논문 저자들이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14.2%가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MDD 그러니까 최대 낙폭 가장 많이 깨진 게 겨우 7.4%밖에 안 되었다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 저자들은 7개 자산을 썼어요. 주식 3개, 채권 2개, 실물 자산 2개를 썼고, 어느 ETF를 쓰면 된다, 친절하게 논문에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 ETF들은 거기 VTA, VA부터 VNQ를 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7개 자산 중에서 가장 우수한 3개 자산을 매수하고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라라는 팁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전혀 모르실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ETF가 VTI죠. 자, 그러면은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 VTI를 칩니다. 네, VTI가 보니까 뱅가드 토탈 스톡 마켓 미국 주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네, 그럼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는 데 가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 구간을 이게 지금 이 모멘텀 구간을 4개월로 두기 때문에 4개월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데이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고 데이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운로드 데이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엑셀이 뜹니다. 네, 엑셀이 이렇게 뜨는데 이게 그 VTI ETF의 그 일별 그 수익 및 가격 데이터 그리고 거래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딱 이겁니다. G 하루에 얼마나 벌고 먹고 이랬나 요거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다른 엑셀 시트로 이미 다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7개 다운받는 거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했다고 치고 자, FASA 실습 파일에 가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7개 ETF의 그 데일리 데이터, 그러니까 1일 수익 데이터를 다운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VTI는 미국 주식이고, VA는 선진국 주식, VWO는 개도국 주식, 그리고 SHY는 단기채, 그리고 BND는 토털 본드, 그러니까 미국 국채 회사채 섞인 그 ETF, GSG는 원자재 ETF고 VNQ는 리츠 ETF입니다. 물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FA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꼭 이 7개 ETF로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자들은 7개 ETF를 샘플로 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하셔도 되고요. 한국인 ETF를 사용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 일별 수익을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보기를 해서 틀 고정을 해야겠다. 자, 했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SHY와 BND, 그러니까 채권 ETF 있지 않습니까? 채권 ETF. 네, 얘네들은 아쉽게도 거래하는 날이 주식과 원자재, 리츠 ETF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채권은, 네,
아니네. 똑같네. 다운을 받을 때 보니까 데이트 그 날짜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 얘네들을 옆 시트에다가 놓고 VLOOKUP 함수를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별 수익률을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VLOOKUP 함수까지 설명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간에 일별로 이렇게 각각 ETF의 일별 수익률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수익 변동성 상관성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옆에 제가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자, 미국 주식을 보면은, 네, 한마디로 1로 시작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일별로 자산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J3 곱하기 1 플러스 B4라고 되어 있는데, 네, J3은 그냥 이제 1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B4는 그 일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0.28% 수익이 붙으면은 1.00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0.81% 수익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자산 1.09에서 1.011로 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7개 그 ETF의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결론적으로 4개월 만에 네, 미국 주식은 약 9% 증가를 하고 선진국 주식은 5%, 뭐 개동국 주식은 3%, 뭐 단기층은 1%, 장기층은 3%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제가 한번 수익률을 적겠습니다. 자, 수익률로 하면은 자, 요거 마이너스 1로 하고 이거를 퍼센트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7개 ETF들의 4개월 수익이 나왔습니다. 7개 ETF 중에서 최근 4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을 보인 거는 한 번도 없네요. 자, 그리고 변동성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네, 이것도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STDEV, 표준 편차를 매기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은 7개 ETF의 그 4개월간의 일일 변동성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개도국 주식이 변동성이 가장 높았고 당연히 미국 단기채가 변동성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트리키한 거는 상관성이에요. 상관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를 여시면 왜 나는 데이터 분석이 없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파일에 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추가 기능에 들어가서 힘듭니다 이거 그죠? 여기서 이제 엑셀 추가 기능을 누르고 네,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분석 도구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누르시면은 네, 이 데이터에 가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뜨는데요. 이걸 가지고 상관관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상관 분석을 딱 누르고 에리아를 지정만 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쫙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땡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뜹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커피 페이스트를 하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뭐야?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VTA와 VEA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선진국 주식의 상관성은 최근 4개월 동안 0.87, 87%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랑은 네, 상관성이 0.78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주식끼리는 상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단기 채권과는 오히려 상관성이 마이너스인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미국 채권과 전반적으로 상관성이 마이너스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와의 상관성이 0.4, 그러니까 중간 정도였고, 그리고 리츠도 상관성이 0.44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했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VTI가 미국 주식인데 얘가 나머지 6개 자산과의 상관성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0.87부터 0.78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단순히 다 더해 본 겁니다. 더하면은 2.00이라는 게 나오네요. 네, 다른 6개 자산과 상관성이 낮은 자산이 아무래도 우수한 자산이겠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네, 샤이, 미국 단기채 같은 경우는 나머지 6개 자산과 상관성이 다 더하면은 0.2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른 6개 자산과 상관성이 가장 낮은, 가장 우수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나? 보니까 이제 미국 장기채권이 더 낫네요. 미국 장기채권은 나머지 6개 자산과 상관성이 대충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4개월 동안에는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개발도상국 주식, 그리고 원자재와 상관성이 마이너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를 다 더해도 0.05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BND ETF가 다른 6개 자산과의 상관성이 가장 낮은 그런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커피 페이스트를 해서 좀 가져오죠. 자, 그럼 이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자, 순위를 매기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선택해서 붙여넣기, 행렬을 좀 바꾸고, 자, 그럼 이렇게 넣으면은, 자, 요게 이제 상관성입니다. 그쵸? 상관성, 그리고 요게 변동성, 이게 수익,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넣어야겠죠? 이거를 하는데, 방법이 제 생각에는, 자, 일단 대충 여기다가 한번 넣고, 요거를 이제 행렬을 바꿔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 넣고, 선택하게 붙여넣기, 행렬 바꿈, 이렇게 넣어서 순위를 매기고요. 네, 변동성도 제가 미리 여기 계산해 놨죠. 그쵸? 자, 여기 이거를 대충 여기다가 한 다음에, 아하, 얘도 있네. 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가로로 또 붙여 넣는 겁니다. 아하. 자, 해서 변동성 선택하여 붙여 넣기, 행렬 바꿈. 자, 이렇게 하면요. VTI부터 VNQ ETF 7개, 수익, 변동성, 상관성 요 3개의 순위를 이제 매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순위, 수익, 순위, 변동성, 순위, 상관성 하고, 자, 그러면은 자, 랭크 함수를 좀 넣고, 이놈이죠. 자, 이놈 이렇게 하고, 이 자식들은 F4를 한번 매겨주고, 이거는 높은 게 좋으니까 0번이겠죠. 그쵸? 오케이. 네, 보시면은 VNQ, 그러니까 리츠 ETF가 최근 4개월 동안은 가장 많이 올랐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선진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이 순위로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으로 가서 이제 변동성 순위를 매기는데, 네, 변동성은 이제 G가 아니라 H겠죠. 여기도 H이고, 여기는 이제 낮은 게 좋으니까 0이 아니라 1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뿅뿅. 그리고 상관성도 매겨봐야겠죠. 상관성도 여기가 I로 가야 되겠죠. 자, I. 자, 이렇게 매겨놓고요. 오케이. 네,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채권 그리고 BND라는 토털 마케트 채권 쪽이 변동성도 좀 낮고 그리고 각 자산과의 상관성도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합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통합 순위. 자, 지난번에 웨이트를 어떻게 주냐 하면은 순위가 100% 그리고
그 상관성과 그 수익이 100% 그리고 변동성 상관성은 각각 50%로 순위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합순위는 자, 이거 더하기 0.5 곱하기 이거 더하기 0.5 곱하기 이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띠용.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는 그 대망의 통합순위를 매겼어요. 우리는 수익도 보고 변동성도 보고 상관성을 봐가지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통합순위를 매긴 겁니다. 자, 여기서 1등은요. V&Q. 자, 1등. 여기는 이제 원자재입니다. 자, 2등은 공동 2등이 두 개가 있네요. 공동 2등. 그리고 2등. 자, 이게 선진국 주식이고 이거는 무엇이, 이거는 미국 토털 마케트 채권. 자,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FA 전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인베스팅 컴에 들어가가지고, 최근 4개월 동안 우리 7개 ETF에 1일 그 수익률을 빼왔고요. 그리고 엑셀에 갖다 붙였고, 이거를 토대로 이 각 ETF들의 수익을 계산했고요. 4개월 수익, 그리고 4개월 동안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동안의 상관성, 각각 상관성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수익 순위는 100%,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과 상관성 순위는 각각 50% 비중을 뒀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합 순위를 계산을 했고, 우린 7개 자산 중에서 통합 순위가 가장 좋은 3개 자산, 그러니까 선진국 주식, 미국 토털 마켓 채권,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 자산 모두 최근 4개월 동안 수익이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그 몇 개가 마이너스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야, 굉장히 복잡했죠. 요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했고, 네, 요약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FAA와 듀얼 모멘텀을 비교를 하면은 듀얼 모멘텀은 오로지 가격만 보는데 FAA는 변동성과 상관성도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듀얼 모멘텀보다 조금 더 우수한 전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막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상관성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엑셀 두들겨야 되고 매우 귀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이 짓거리를 매월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자산이 아직도 톱 3에 들어가 있는가, 딴 걸로 교체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물론 복리 14% 플러스 MDD 7% 이거는 아무나 버는 게 아니겠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제가 보기에는 한 20분 30분 투자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가, 매우 귀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시면은 이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적 자산 배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기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이 7개 ETF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 내 ETF에서 비슷한 전략을 만드실 수도 있고, 네, 가격은 HDS에서 뽑아 오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상관성을 계산하고 어떻게 변동성을 계산하나 이런 걸 배웠고, 뭐 어떻게 순위를 계산하나 이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라이브로 하는 바람에 좀 버벅거리기도 했고 실수도 좀 했고 그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입니다. 무조건 영상은 원 테이크죠. 투 테이크 그런 거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